스토리캐시야. 이번엔 동료들과 단체로 사표 쓴 경험담 10가지를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내 상사가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나에게 폭발한 일이 있었어. 그는 나에게 너 같은 인간은 회사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소리쳤어. 그런데 다음날 회사 엔지니어의 80%가 나를 포함해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완전 망했지. 내 상사는 우리를 대체할 사람을 찾지 못했거든.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타투샵을 3년 동안 관리했었어. 다른 주에 사는 가게 주인이 수익의 일부를 횡령하고는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타투 아티스트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더라고. 그리고 주인은 내가 하는 일을 대신 시킬 무경험자를 고용했지. 그 주인은 샵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 결국 모든 아티스트들과 나는 동시에 가게를 그만두고 그 무능한 경영자 아래에서 그 샵은 1년도 안 돼 망했다니까. 세 번째 이야기. 난 레스토랑에서 일했었는데 가게 주인이 바뀐 일이 있었어. 새 주인은 가게 운영비를 줄이려고 재료비도 줄이고 주방 직원도 신입으로 바꿨지.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예전 좋았던 분위기를 그리워하며 버텼어. 어느 날 가게의 한 웨이트리스에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라스로 급히 가야 해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결국 관리자하고 주인이 싸우게 됐는데 웨이트리스랑 관리자 둘 다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어. 그러자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그만두고 나오기로 결정했지. 1년 뒤에 그 가게 주인이 바뀌고 원래 주인 부부가 돌아와서 지금은 잘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 결국 그 웨이트리스는 할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었어.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몇 년 동안 버팔로 와일드윙에서 주방 스태프로 일했어.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번갈아 가면서 일했지만 월급은 똑같았지. 언제나 매니저에게 승진을 요청하면 날 비웃으면서 나도 그런 요청 못해. 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어. 그곳 주방은 정말 협소했고 일은 언제나 힘들더라고. 거긴 대학이 있는 도시였으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학생이었는데 주 5일 폐점 시간까지 일했고 주말에는 연장 근무를 해야 했어. 이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언젠가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긴 했었지. 슈퍼볼 경기가 있는 일요일에는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던 쓸모없는 동료가 결국 일하러 나타나지 않더라고. 이에 대응해 경영진은 회전 근무를 내 친구 제이에게 맡겼어. 제이는 일한 내내 정말 즐거운 친구였고 지금까지 만난 중 최고의 동료야. 하지만 그도 전일제 학생이었고 주중 오후 4시부터 자정 혹은 주말엔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 매니저는 쌀쌀맞게 그를 나무라고 다른 교대 근무도 제공하지 않더라고. 화가 난 나와 또 다른 주방 스텝은 즉시 사무실로 가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어. 그해 대목인 슈퍼볼 경기가 있는 일요일 날 버팔로 와일드윙은 4명의 전 주방 스태프들을 잃었고 일정에는 서빙으로 단 7명의 대학생들만 남게 됐어. 완전한 경영 참사였지. 버팔로 와일드윙은 진짜 맛있는 닭날개를 전문으로 파는 스포츠 펍이야. 보통 사람들이 미식축구를 관람하면서 한잔하러 모이는 곳이라 슈퍼볼 경기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정말 가게에 손님이 미어 터져. 언젠가 거기 닭날개 사러 갔더니 너무 사람도 많고 바빠서 스태프한테 말 걸기도 미안하더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 내가 예전에 신유품점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야. 거기 매장 운영을 하던 매니저가 있었는데 자기가 잘하면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매니저는 1년 동안 엄청나게 매장을 개선시키고 직원들 사이도 엄청 좋게 만들었어. 어느 날 갑자기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사장을 새로 뽑겠다고 공지가 내려와서 그 매니저도 입찰에 참여했지. 근데 우리 전체 지역 관리자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 매니저는 엄청 속이 쓰렸겠지만 급여는 그대로 받기로 하고 신유품 매니저로 남기로 결정했더라고.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새 프랜차이즈 사장은 규정을 안 지켜서 해고됐어. 그래서 다시 프랜차이즈 입찰이 열렸고 원래 매니저한테도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 매니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기에 정말 안타까웠어. 그 새로운 사장이 온 이후로 매장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 문제도 많아지고 직원들도 슬슬 짜증내기 시작했어. 나는 그들이 정한 내 근무 시간이 줄어들자마자 가게를 그만두고 나와버렸지. 새 프랜차이즈 사장은 거의 말도 안 하다가 뭐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사건건 간섭하더니 결국 그 이후 직원 14명이 더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16살 때
마이너리그 야구장의 매점에서 일했어.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5 15센트였는데 이 일은 $8를 줘서 고등학생인 내게 딱 맞는 야간 아르바이트였지. 하지만 문제는 경영진이 정말 최악이었어. 주 관리자는 매 근무 때마다 사소한 일로 발작하더라고. 예를 들어 특정 맥주를 충분히 주문하지 않거나 차에 넣을 레몬을 다 써버린 것 같은 것들 말이야. 어느 날 스타디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평소보다 두세 배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을 때였어. 우리는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며 여러 역할을 수행했지만 끊임없이 몰려든 야구 팬들 때문에 꼼꼼하게 청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지. 평소처럼 서너 시간 늦게 도착한 관리자는 계단의 더러운 바닥을 보고는 역대급으로 발작하더라고. 관리자는 들어봐 이 게으른 바보들아. 적게 일하면 임금도 최저로 받는 거야. 제대로 청소도 못하는 너희 모두 최저임금이라고. 라고 하는 거야. 이에 바텐더들과 스텝 한 명이 아 미친 못 해먹겠네 하고는 앞치마와 모자를 벗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모두 유니폼을 벗고 나가려고 했어. 그러자 관리자는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며 출구를 막는 거야. 그래서 한 요리사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큰 창문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를 따라 나갔어. 이 모든 일이 200명이 넘는 야구장 손님들 앞에서 일어난 거야. 더 황당한 건 나중에 그들이 내 마지막 월급을 떼먹으려 해서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임금에 관한 불만을 제기해야 했다니까. 7번째 이야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나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던 어떤 영화관에서 일했었어. 처음부터 급여는 항상 밀렸고 관리팀은 그저 매일 사무실에 앉아 수다만 떨고 아무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지.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새로운 관리팀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 그들은 영화관을 최악으로 운영하려는 듯 했지. 첫 번째로 대중에게 보이지도 않는 영사기사들에게 넥타이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위험한 기계 주변에서 일하는데 넥타이가 걸릴 위험이 있었어. 이 정책에 반발해 모든 영사기사가 일을 그만뒀지. 이어서 주말에만 파트타임 직원들을 넣고 평일에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해주지 않아 우리는 근무 시간이 대폭 줄었어. 그 결과 거의 모든 직원이 그만둬야 했고 나도 그중 하나였지. 그 후에는 팝콘 기계 뒤 틈새에 있는 팝콘 알갱이까지 긁어내야 하는 비현실적인 청결 기준을 도입했고 직원들은 매일 새벽 5시까지 근무해야 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이 또 그만뒀지. 단 3주 만에 직원 수가 50명에서 12명 정도로 줄었다니까. 내가 그만둔 지 한 달쯤 후에 그 영화관에 들렀는데 관리팀 전체가 해고되고 새로운 팀으로 교체된 걸 알게 되었어. 새로운 관리자들은 이제 그 영화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 8번째 이야기. 최근에 은퇴한 6명의 주인이 운영하던 우리 식당은 정말 좋은 곳이었어.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식당을 운영했지. 우리 직원들을 잘 챙겨주기도 했고. 그들이 떠난 후 식당은 그들의 조카에게 넘어갔는데 그는 당시 식당 버스보이 겸 웨이터였었어. 그는 다소 무뚝뚝하고 우리랑 크게 교류하지 않았었고 가끔 게으르기도 했지만 대체로 일을 잘하고 집에 가곤 했어. 하지만 그가 주인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지. 그는 첫날 바로 요리사 2명과 설거지 담당 2명을 해고했어. 이유는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지. 미리 승인된 휴가도 취소시키고 예고 없이 스케줄을 바꿔서 혼란을 만들었고 늦거나 교대를 놓친 직원들에게는 고함을 질렀어. 주방 물품을 대고가 바닥날 때까지 채워두지 않았고 주문도 늦게 넣곤 했지. 갑자기 나타나서 바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굴기도 하더라니까. 그가 주인이 된 첫 달에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그만두었어. 보통은 누군가 교대 중간에 사장에게 한 소리 듣고 나오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미안하다고 하고 그만두곤 했지. 주방을 밝게 이끌던 요리사가 교대 중에 울며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간 뒤 나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도 그와 함께 그만두었어. 그로부터 4개월 뒤 식당은 문을 닫았고 그의 이모와 삼촌은 30년 동안 일궈낸 사업이 무너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했다고 하더라고. 9번째 이야기. 내가 겪었던 일을 들려줄게.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던 어떤 할인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근데 야간 타임 매니저가 그만두고 베키라는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 뒤 상황이 엄청 이상해졌지. 베키는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매장 곳곳을 마구 바꾸기 시작하더라고. 야간 근무자들을 주간으로 옮기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게다가 필요할 때면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전화만 하고 있었어. 그 전화 상대는 옆 매장 매니저였지. 진짜 황당했던 건 손님 중 누군가 사탕 상자를 훔쳤을 때야.
베키가 매장 규칙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과 말 그대로 쌈박질을 하더라고. 베키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고 그냥 일하러 갔지. 그 이후로 베키는 정말 이상해져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탓하면서 정작 그녀가 필요할 때면 사라져 있더라고. 더 가관인 건 베키가 젊은 여자 계산원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야. 그 계산원은 이미 힘든 상황이었고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걸 견디려고 했어. 근데 어느 날 베키가 그녀를 차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시도하니까 그녀가 불편해하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 베키의 접근을 거부하자 베키는 완전히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계산원을 집으로 보냈어. 다음날 그 계산원은 해고당했지. 그 계산원이 다른 매니저한테 이 일을 말했는데 그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야. 이 무관심한 반응 덕에 우리 직원들은 한 달 안에 대부분 그만두게 됐다니까. 10번째 이야기. 10년 전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일했었어. 거기 있던 우리 팀은 보스 포함 약 14명이었지. 우리 중 절반은 정말 뛰어나고 열정적이었고 좋은 고객층도 가지고 있었어. 보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직원들을 자유롭게 일하게 해줬고 프랜차이즈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어. 하지만 우리 보스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됐지. 이유는 일터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 때문이었대. 바에 가기 전에 ATM에 들리기 귀찮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녀는 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하며 3개의 가게를 최고의 지점들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끝나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들었어. 우리는 바로 그만두진 않았지만 그 다음 4개월 동안 수익의 70%를 창출하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들이 그 가게를 떠났어. 우리는 단골 손님들을 데리고 작은 사설 미용실로 갔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과 연락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 분야에서 성공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해졌어. 우리 보스도 잘 돼서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을 인수한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동료들과 단체로 사표 쓴 경험담 10가지를 들어봤어.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어? 난 야구장 얘기가 엄청 사이다였어.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